6번 이제 시효취득 줄쳐놔봐요. 시효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효취득과 관련돼서는 요 5개 지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오늘 5개 지문을 완전 본인 걸로 선입해야 됩니다. 1번에 자기 소유 줄쳐놔봐요. 지가에 남의 거예요. 자기 거. 자기 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자,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받고 아들에서 저한테 상속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 번 이제 반복되면 자기 동그라미. 끝에 가서 인정된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 1번에다 토지 일부라고 써놔봐요.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딱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한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대요. 거기에다 키워드 잡아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를 잡아서 자꾸 앞으로 반복되면 되고요. 자, 이번에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 점유의 근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어때요? X 번복되지 않죠. 이거는 뭐 수없이 출제되는 지문이거든. 이거 자체로. 자, 4번에 일반 재산 줄쳐놔봐요.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이 과거에 무슨 재산이? 잡종 재산이죠.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잘라봐요. 그 일반 재산이 행정처분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 완성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결론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일반 재산 즉 잡종 재산이거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이에요. 5번과 관련돼서는 거기 앞에 뭐예요? 아버지라고 써요.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대한독립 만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야 뭐예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래서 이제 타주 점유자의 비상속인 소유권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잘라봐요. 상속 동그라미.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대. 여기가 포인트네. 개시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독립만세 불러야 자기 걸로 가는 거야.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한테 제가 끽소리도 못 하거든. 아직까지 뭐예요? 재정적으로 독립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르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면 한 달 동안 정신교육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뭐예요? 저희 집을 뭐예요? 아버지한테 건자당 설정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뭐예요? 제 집을 아버지 건자당으로 설정해 놨거든. 건자당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맺고 뭐예요? 연 3% 해서 은행에 줄 거를 뭘 주고 있어요? 이자 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은행에 제가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뭐예요? 이자 주느니 차라리 어제 은행에다 이자 주느니 뭐예요? 그냥 아버지 용돈 준다 이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러면 월세 살아요? 전세 살아요? 월세 살아요. 누구한테 줘야 돼? 아버지한테 줘야 돼. 그러면 한 달이라도 연체되면 어때요? 자,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꼼꼼했는 건 확실히 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이자 주는 날 날짜가 오는 날은 그냥 뭐예요? 그냥 무조건 채워놔야 돼요. 안 채우면 하나라도 연기되면 끝장이거든. 끝장. 그러니까 전기 하나 안 먹으면 전등 하나 안 꺼면 어때요? 한 달 동안 정신교육 받아요. 돈이 많아서 그러니 뭐가 많아서 그러니 뭐가서 자, 그래서 자,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5개 지문 아주 훌륭한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효취득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7번은 뭐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취득시효, 우리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 5개 넣고 이게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절대 맞아요. 딴 거 다 틀리더라도 아까 뭐예요? 문제 2번.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 있었죠. 그거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아까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그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3개 맞은 사람은 3개 딱 그래서 뭐예요? 3개 맞은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3개 맞아서 그거 딱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더라고. 그래도 잘한 거야.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점유취득시효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고 적게 맞고 많이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우리 감정을 한번 조달해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심리 테스트 해봅시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 며칠 남았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128일 만이야 시기야? 시기나 남았다. 이 사람은 조바심이 아니에요.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128일만 남았다.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부터 마음이 서두러지는 거야. 심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128일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만 맞으면 돼. 그럼 오늘은 뭐예요? 자, 2번하고 4번 정도만 맞아주면 돼.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틀려주더라도. 그러면 7번은 틀리면 안 돼. 이게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거든.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는 일일이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따져야 돼. 무조건 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뭐 학원 여기 봐봐요. 뭐 학원에 이거 뭐가요? 뭐라고 써놨어요? 얄미워 죽겠어. 얄미워 죽겠어. 진짜 얄미워요. 남들은 뭐예요? 남들은 막 모의고사 많이 나오더라고. 얘는 뭐예요? 모의고사 저 동생 한참 아래니까 얘는 뭐예요? 점수가 안 나와도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무슨 문제? 맞출 문제만 하거든. 딱 계산해서 계산을 해. 그러니까 민법 60, 학개론 60, 그 다음에 공법 60, 공시법섭 60, 그 다음에 중개사법 60. 그래서 점으로 합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놔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는 절대 안 틀린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를 하루 내내 해. 하루 내내. 연습을 해요. 연습을.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점유보호청구권도 뭐예요? 하루 날 잡아서 왜 그것만 문제를 찾아서 전부 다 풀어본다고. 그러면 나오는 문제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령 있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풀어봤잖아요. 벌써. 기출문제 가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 뭐예요? 초토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 그렇죠? 얄미워요. 얄미워. 요즘 사무실 전화가 뭐예요? 자, 너 나랑 약속했잖아. 청소기 사다 주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뭐예요? 합격하고 나니까 쌩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기 뭐예요? 가서 사무실 옆에 가서 저거 청소기 손잡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골프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나는 청소기로 보인다 저거. 그랬더니 뭐예요? 골프채예요. 골프채. 골프만 치고 다녀. 골프만. 그래서 물건 물어놔서 누구한테 맡겨놔요? 실장한테 주거든. 그럼 실장이 알아서 처리하고 골프만 치러 다녀. 골프만. 그럼 물건 하나 잡아주면 또 실장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골프가 참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 이게. 나는 골프는 왜 치는지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게 이제 사교성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골프 연습해야 되겠어요. 골프 연습.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갑서의 엑스토지를 어디? 서유어사로. 서유어사가 뭐예요? 자주점이네. 평온 공연하게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이야. 등기 전에. 그러면 갑이 누굴까요? 갑이 토지 소유자네. 병에게 그 토지를 점유하고 매도하고 유하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이름을 밝혀볼까요? 갑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어른, 시효 취득자, 병은 제3자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다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1번 가서 그럼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 제3자에 대하여 어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들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되거든.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야 무효야? 유효죠. 그럼 병이 그러면 설사 악이더라도 뭐예요?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병이 이렇게 나오면 틀려져요. 적극 가담이 들어갔다면 그때는 반사의 질서로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대신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적극 가담이라는 게 없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탄생하게 되네. 자, 그러면 2번 읽어봐요. 2번은 시효 취득자는 잘라요. 시효 취득자는 잘라놓고 누구에게? 제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네가 막 시효 20년이 됐으면 빨리 등기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미적미적 하다가 뭐예요? 그러면 뭐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의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 읽어봐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 취득서가 완성된 경우에도 다시 잘라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인 누구에게?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맞네. 또 틀렸네요.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4번에 어떤 사유로 토지 소유자에게 X 토지 소유권이 회복되면 잘라봐요. 회복될 때 다 원인 무효로 돌아왔나 봐요. 그러면 시효취득자는 갑에게 시효취득을 결론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만일 병명이 등기가 원인무효가 됐대요. 원인무효가 돼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 원인무효가 됐으니까 그럼 어라고 그러면 병은 계약 당사자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어른 갑을 읽어봐요. 대하여 병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 아니라 무슨 청구? 대의 청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면 자기가 심리 상태로 자기가 요 문제를 풀었을 때 근데 요 반은 괜찮아요. 자, 오전에 만약에 오전 10시부터 시험을 봤다 그러면 3개가 6개로 올라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10개 맞은 사람은 와서 그러지 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맑은 정신이 아니야. 이게 식사하고 왔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든. 혼수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중력이 지금 떨어져 있다고, 오후에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요. 걱정 자체를. 그러니까 답안지에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벌써 합격했다는 소리야. 뭐야? 답안지에 누구 썼어요? 박기인 이렇게 쓰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불합격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맞든 3개를 맞든 이름을 적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점유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7번, 요 5개 지문을 가서 섭렵을 하라고, 섭렵을.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읽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 갑소유 그래서 갑을 읽지 말고 자기가 조건반사로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시효취득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7번은 몇 번이, 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여기에서 특히 1,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A적으로 적극 가담하면 무효죠. 어느 무슨 질서 위반으로? 반사의 질서. 반사의 질서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 그러면 요 이중매매 뭡니까? 어디에도 적용이 있다. 점유취득시효. 또 하나는 명의신탁에서도 우리 이중매매가 적용이 있다라는 거 확장법리로 적용된다. 거기까지 사고방식을 전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의 부합 좀 들춰봐요. 부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요즘 부합에 관한 게 자꾸 출제되고 있어요. 역시 여기 5개 지문 중에서 약간 털어놓은 게 작년에 2.5점짜리가 나왔죠. 자, 1번에 한번 볼까요? 주유소 지하에서 매설된 유류 저장된 거는 읽어봐요. 토지에 부합된다. 맞아요. 근데 토지에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라면, 그렇죠, 아니라면. 그러면 주유소 지하에 있는 유류 저장된 거, 만약에 토지에 부합되죠. 그러면 유류 저장된 거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유류 저장된 거가 지하에 지붕도 설치해놓고 완전 건물로 독립된 건축물이라면, 그때는 유류 저장된 거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유류 저장 탱크도 A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럼 1번은 맞네. 자, 건물의 임차인 줄쳐놔봐요. 부착한 에어컨이, 백거리 에어컨은 잘라봐요. 자, 백거리 에어컨. 자, 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주인은, 임차인이 저한테 설치해놓고, 사장님, 저 에어컨 사세요, 그러면. 나 필요 없어. 가져가. 그렇죠. 가져가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착한 백거리 에어컨은 건물에 읽어봐요. 부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3번이 또 작년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여쭤보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소한 거지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맨날 이야기하는 거. 읽어봐요. 밥이 주는 힘 떠나니, 요거.
자, 잠 깨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근원이라고 써놨지 제가 근능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해오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원이란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근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근원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렇죠? 그럼 어느 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누구 거예요? 가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디 와서 나무를 심네요. 뭐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요거는 나무는 누구 거야? 가까 거죠. 그러면 수목은 뭐죠? 토지에 부합되거든. 근데 우리 가봐서 물어봐요. 심어도 되니?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근원이 생겨서 안 생겨? 그때는 누구 거? 얼 거거든. 그러면 가볼까요? 4번에 타인의 힘에 근원 없이 근원이 없대요. 근원이 없대. 그러면 수목의 소유권은 잘라요. 누구 거야? 임야 소유자. 맞네. 근원이 있다면 수목 소유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4번은 동산, 부동산이 부합됐대. 동산 동그라미. 동산이 어디에 부합됐대? 부동산에 부합됐대. 그럼 누구 거야? 부동산 거야, 부동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거기에다 뭐 얹혀놓고 숨이 멎어버려서 보합물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원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에 공유를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의 등을 부동산 소유자에 기속되는 거야. 동산 부동산을 정확하게 안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잘라봐요. 잘랐어요? 예, 거기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농작물. 농작물은 특별 취급을 받아. 결론. 누구 거다? 경작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은 그러면 30회 때. 그러면 5번은 뭐예요? 29회 때. 그러니까 보안물이 요즘 요 5개 지문이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되는 지문이니까 요 5개 지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무슨 건이 있어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권.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 소유권이란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소유권이란 그럼 벌써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소유권은 그러면 사용가치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용가치만 따져주는 게 무슨 물건? 영입물건. 교환가치. 담보물건이 되는 거야. 담보물건.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면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풀었는지 봐봐요.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해놓고 소유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말고 순간적으로 이걸 봐봐요. 소유권을 생각하고 들어가라. 소유권 킥 들면 찍찍 이제 틀어져. 3초 4초간.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수익?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무주의 토지는 누구 거야? 국가 잘라봐요. 그래서 무주의 토지는 뭐예요? 국가 왕토사상이거든. 왕토사상.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무주의 토지를 그럼 무주 토지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그래. 그럼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무슨 판결을 받아서? 하kim 판결을 받아서. 그러니까 무주 토지는 국가 거야. 그럼 무주 건물은 누구한테 중간 검사를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우리 보전 등기는 항상 요 지문을 생각해. 무주 토지와 무주 건물. 무주 토지는 누구?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무주의 토지는 국유임으로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네요. 선점의 대상. 주셨다고 해서 뭐 내 거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는 뭐예요? 미국에서는 서부 전쟁할 때 뭐예요? 가서 깃대만 꽂으면 뭐예요? 깃대만 꽂으면 지 거였죠. 그것도 욕심을 많이 내서 바보같이. 그걸 뭐예요? 가다가 땅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가다가 찔러놓고 돌아오지를 못해서 누구한테 죽어요? 인디안한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디안은 뭐예요?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나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와요?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기후제를 지나. 이게 에피소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디안은 기후제 지나면 비가 오게 돼 있어. 왜 비가 오게 돼 있어?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10월 30일까지 달리다 보면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그러면 결론 오네. 자, 이번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은 상인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맞네. 공유 거죠. 그러면 담을 분할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분할을 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또 어디까지 연결돼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 집합건물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뭐가 있다? 계약상 공용부분.
복도 분할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 3번에 매장물이 학술 고거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 읽어봐요. 발견자 줄 서놔봐요.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만 매장물의 고거물은 국유예요. 그러면 잡아봐요. 혹시 공사하다가 뭐예요? 조각이 나왔어요. 조각이 나왔으면 신고하면 안 돼요. 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사 중지야.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자, 3번을 요거 가져놓고. 자, 그러면 이제 물권적 정권 줄 서놔봐요. 물권적 정권. 자, 물권적 정권. 앞에 소유권 줄 서놔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두 자로 건쳐봐요. 물권이거든. 물권하고 물권적 정권은 뭐의 관계예요? 주와 종의 관계야. 그러면 자, 물권적 정권만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거. 물권이 넘어가면 뭐도 넘어가죠? 물권적 청구권. 이거 아주 중요한 시사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례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응용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번에 그러면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 충분한 기능 줄쳐놔봐요. 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때는 주의토지 통원이 인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요거 판례예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더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 그 밑에다 써봐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친하지 않는 거 뭘까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 모르겠는데 왜 미래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밑에다 써요. 미래. 그 다음에 장차.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돼서 뭐예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것까지 확인해주면 완벽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 요 5개 질문 우리가 제일 소유권에서 짜증나는 게 뭐예요? 짜증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상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상인관계. 자, 그러면 이제 6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상인관계, 6번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때 상인관계와 지역권에서 항상 비교를 하나 해놔요. 관념적으로. 상인, 지역권. 자, 요거는 상인이야. 무슨 토지예요? 이웃토지죠. 그러면 상인관계는 토지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죠. 지역권은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제 대표적인 차이가 항상 가고, 그럼 상인관계는 뭐예요? 상인관계는 법률 규정에 발생되는 권능이야. 법률 규정. 상인관계를 두 자로 건치면. 그러면 네 자로 건쳐볼까요? 영유물권이잖아. 영유물권이죠. 그럼 영유물권이면서 불안정 물권이죠. 불안정 물권이면서 제한 물권이거든.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역권은 무슨 건? 물권이라는 거. 이거는 법률관계에 발생한 권능이라는 거고, 항상 소유권에서 상인관계와 지역권의 관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7번째. 자, 7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놓을 거 있어요. 소유권과 상인관계. 소유권과 상인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소유권은 주의 종이에요. 상인관계는 주와 종의 관계. 그러면 상인관계만 독립해서 소멸시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거 한번 또 소유권하고 상인관계를 우리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마지막으로 소유권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읽어봐요.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거.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 먹어줘요. 그래서 요거. 자, 이렇게 해주는 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숙지해 주는 게 좋아요.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거.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거. 읽어봐요. 소재의 담배는 뭐예요? 인수용이다. 소가 뭐예요? 물의 소통. 저수, 그죠? 담, 일반 담, 배수, 인수권, 수리의 변경, 영수권. 이거는 간섭이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끔가다 되게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주로 물하고 단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재의 담배는 무슨 형? 인수형. 요거 딱 해놓으면 힘들 게 없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물의 소통. 읽어봐요. 저수, 일반담, 배수, 인수권, 수류의 변경, 용수권, 물의 용수권. 그래서 소재의 담배는 무슨 형이다? 인수형이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요 8번까지 한번 뭐예요? 일단 재부팅을 좀 해두라고 자기가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러면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 다시 한번 불러줄까요? 뭐라고요? 소저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소가 뭐요? 물의 소통. 저수. 담, 일반담. 배수. 인수권. 인수권. 그럼 뭐예요? 수류의 변경. 용수권. 요거는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최소한 그래도 8개 지문은 소유권과 관련돼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10번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10번은. 10번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거든. 지금 우리 10번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공동소유 형태에서 공유와 관계. 그래서 공유와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사례 문제가 나온다면 2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저 밑에도 한번 써봐요. 문제 10번과 얘는 A와 관련돼서 A1은. 그러면 A가 3사람이 있어요. 지분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A, B, C. 그렇죠? 자, 3사람 정도가 나오면 A 지분 3분의 1, B 지분 3분의 1, 그 다음에 C 지분 3분의 1, 공유 지분 간의 관계.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A2로 한번 해볼까요? A2. 어떻게 나올까요? A가 5분의 4야. 5분의 3이야. 그러면 B는 얼마가 될까요? 5분의 1, B가 뭐예요? C가.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좀 우리 형님들을 맡겨주려면 요 사례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형님들을 좀 어렵게 한다면 얘 2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볼까요? 읽어봐요. 지분의 가반권자. 요거는 소수 지분권자. 그렇게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암기가 됐나 봅시다.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유 지분은. 공유물 처분은 각자 처분할 수 없죠. 공유물 관리 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그죠? 가반수.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거기 이제 요것들을 풀기 위해서 5개 지문을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5개 지문. 자, 그러면 1번 가볼까요? 1번도 이제 대충 한 사람 다 틀린다고. 공유자 1인이 잘라봐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줄 잘라봐요. 지금 자기 지분이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권이. 그러면 지분권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줄쳐놓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잘라봐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누구 지분을 사용해서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 보전 행위로 볼 수 있다. 어때? X. 직거로 주장한다면 보전 행위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요거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 이 지분도 상당히 어려운 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따로 건설하려면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 행위는 공유물의 보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름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 행위는 공유물의 보전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그러면 결론 게임 오버 끝. 1번 X. 자, 그러면 2번은 부동산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자,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잘라봐요. 제가 미쳐서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국가한테 들어가가 아까워지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잔존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들어간다는 거. 써봐요, 다시 자기가. 국가에 귀속하는 게 아니라 읽어봐요. 잔존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X가 되네요. 3번의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잘라요. 이때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지분의 가반수로 정한다. 어때? X. 가반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서 2번, 3번도 X가 되네. 자, 4번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줄 찾아봐요. 공유물 분할.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써놔요.
한 사람이라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겠죠.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몇 조로 가? 187조. 그래서 이게, 그래서 26회 때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26회 때 기출문제 잘 들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럼 등기랑 연결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공단.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공유물 분할이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거기에다 공유물 분할, 만약에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이렇게 한번 의미를 써봐요.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소송이 아니죠. 읽어봐요. 철거 소송이에요. 이거는 필요적 공동 소송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것 차이 답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은 이거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야. 이거는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철거 소송은 아닙니다. 요거 잘 봐야 돼요. 뭐라고요? 철거 소송. 철거 소송은 만약 공유자 1인이 철거 소송은 뭐에 빠진다 해서 이거는 뭐에 무효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철거 소송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필요적 공동 소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적 공동 소송은 반드시 다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전원이.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 공유자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 물건은 잘라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된다. 어때? X 분산되죠. 그래서 각각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된다가 아니라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10개제, 5개지만 철저하게 분석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올해 사례 문제 나온다면 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올해 만약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드시. 읽어봐봐요. 다음 중 공유지분에 대한 설명 중 갑지분 5분의 4, 5분의 3, 자, 월지분 5분의 1, 병지분 3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 다음 중 법률 관계를 설명한 것 중 바르게 된 것, 바르게 되지 않는 것, 거기 미리 예상을 하고 있으라고 올해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문제에서 봐봐요. 몇 번만 틀리지 않으면 돼. 2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몇 번? 4번, 그 다음에 5번도 있네요.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뭐예요? 10번. 요거 뭐예요? 나오는 문제예요. 5문제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요 5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나오는 테마들이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고요. 자, 보충 교재 한번 꺼내봐요. 자, 보충교재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나온 게 사실 몇 번이냐. 자, 테마 4번. 우리 지난주에 그걸 매번 가지고 밤마다 들고 주무세요. 자, 테마 4번 무슨 건이 있어요? 점유권. 찾았어요? 자, 테마 5번은 무슨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 테마 5번은. 테마 6번은 공동소유. 5페이지 나와 있죠. 이걸 정확하게 자기가 숙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숙지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아리까리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과 관련돼서 점유란 그럼 뭐예요? 점유권이란. 자, 가로 읽어 써요. 사실상 지배. 그렇죠. 사실상 지배. 써요. 점유권 옆에다가 사실상 지배라고 써요. 사실상 지배. 그러면 사실상 지배니까 거기에다 하살표 놓고 그러면 점유권은 배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거기까지 연결돼서 약간 뭐 생각을 더듬어 놓으라는 겁니다. 자, 1번에 가서 이제 점유의 추정과 관련돼서 자, 점유자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추정돼요. 거기에 형광펜잖아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위에다가 무과실을 집어넣고 작년에 출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는 딱 돼서. 자, 점유자는 그러면 무과실 추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스스로 입증해야 돼. 판례이태도입니다. 점유자는 권리 추정이야. 점유자는 권리 추정에다 줄 쳐놓고 거기 밑에다 조그맣게 200조라고 써요. 이게 200조의 내용이야.
200조. 200조. 200조라고 써놓고 200조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써요. 권리의 적법 추정. 권리의 적법 추정. 자, 권리의 적법 추정으로서 그러면 요걸 좀, 자, 요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 이제, 자, 읽어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의 추정력이야. 점유의 추정력. 그러면 우리가 몇 번 했던 거 봐봐요. 자,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 부동산, 동산. 그게 행강편 닦아놔요. 올해 동산을 부동산으로 장난칠 가능성이 커. 그럼 올해 뭡니까? 물권법에서 올해는 등기 청구권보다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등기 청구권이 올해 가능성이, 등기의 추정력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 뭐의 추정력? 동산. 꼼꼼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동산. 자, 이번에 선의 자주 점유자가 본권에 서서 표시한 경우 이게 사람 좀 한장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읽어봐요. 선악소 동그라미 쳐놔요. 선의에서 하기로 갈 때는 소제기시야. 그래서 선악소라고 해야 돼. 그다음에 그러면 자주 점유에서 타주로 전할 때 자타패. 그래서 확정 판결시. 그래서 패소 판결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자타패라고 해야 돼. 패.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이제 제일 헷갈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읽어봐요. 악서. 그러면 선의에서 하기는 패소 판결시. 이름 틀려요. 그러면 소재개시. 그러면 자타패. 그렇죠. 판결 확정시에 뭐예요? 타주로 전환이 된다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로. 밥만 먹으면 헷갈려, 밥만 먹으면. 요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아까 했던 읽어봐요. 행강편 전화에 선의, 가실수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자, 현전, 이 간도 내에서 배상해야 된다. 최소한은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거기에다 줄잖아요.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죠. 가실수치한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는데 안 돼요. 유익비는 뭐예요?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면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서 거기 간단하게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읽어봐요. 개와 새끼. 개와 새끼예요. 왔자 빼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럼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제목 업물이라는 거야. 업물. 읽어봐요. 아실. 그래서 항상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개와 새끼의 관계를 또 머릿속에 떠올라나고. 개와 새끼. 자, 그래서 이제 개와 새끼의 관계. 요거 이제 그러면 이때 새끼는 천연가실, 법정가실. 천연가실. 그러면 가실은 아까 천연가실도 있고 법정가실도 있고 대표적으로 무슨 수익? 사용수익, 사용이익에 대해서도 포함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적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 정도는 이제 사람 한정해버려요. 그러니까 1번에서 우리가 무가실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러면 1번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이때는 동산의 추정력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선의 자주 점유자가 본권의 소유에 표시할 때 그래서 선악서 그 다음에 자타패 이렇게 해서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적고 싶은데 아까는 적어놔서 그거는 따로 해보지 말고요. 점유권하고 물권적 정권이 만났다. 그게 뭐예요? 또 점유보호청구권 반환은 침탈. 그거 기억이 아까 적어놨던 거. 그러면 자기가 적어놨던 걸 여기 한꺼번에 몰빵을 해라고 집중을 시켜놓으라는 겁니다. 최소한은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자, 테마 5번은 무슨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점유 취득에서 취득 동그라미. 자, 점유 취득시효. 테마 5번 있죠. 취득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다 툭 쳐. 뭐가 튀어나와? 등기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187조 유일한 A조항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점유 동그라미.
점유를 툭 치면 뭐예요? 거기에다 소거표라고 써.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소거표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로 소거표? 점유 개시시로. 그죠? 그러면 점유 개시시에만 뭐가 있으면 돼? 선이면 된다라는 거. 전부 선일 필요는 없어요. 계속.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분홍선 점유 취득시효 완성. 그러면 밑에 한번 가보죠. 20년. 읽어봐요. 자주. 자주 반대말은? 쓸 필요 없죠. 타주. 선의의 반대말은? 암하기. 평온의 반대말은? 강포. 공연의 반대말은? 음비. 딱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번에 완성 당시 소유자, 점유자,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이때 등기 청구는 써요. 채청이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이때 그러면, 이때는 채청으로서 몇 년의 시효에 걸려요? 10년. 근데 계속적으로 점유자가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때는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거기까지 우리가 잘라놔야 되고요. 법률 규정에 채권 관계.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토지 소유자하고 점유 취득자는 계약 당사자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채무 불이행은 계약이 해야 되는 거야. 계약.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자, 시효 완성자가 대입변제 구상권 행사할 수 없고요. 자,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채청 이제 나와 있네요. 자, 요거 A, B의 관계도 딱 나눠놓으라고. 시효 완성자 점유 계속 등기 청구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지. 조심해야 돼.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거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다 머릿속에 넣어놓으라는 거야.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최소한은 이거는 꼼꼼하게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테마 6번과 관련돼서 공동소유. 공동소유 그러면 그 밑에다가 3개를 써봐요. 간단하게. 공동소유 그러면 읽어봐요. 이렇게 공합총. 그렇죠. 이왕 읽을 거면 공동소유 그러면 공합총. 공유. 합유, 청유. 요 순서대로 좀 외워두라고요. 공합청.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주의라 그래서? 개인주의. 이쪽으로 가서 단체주의. 그죠? 그러면 여기 공유는 지분이 나와 안 나와? 나와. 합유도 나와요. 그러면 청유는 지분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총유의 지분이 나오면 그냥 통상 X라고 하라고.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합유 재산과 관련돼서 꼭 하나 기억해 둘 게 있어. 뭘까? 수인의 신탁 재산.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야 합유야? 합유. 교회 재산은 청유. 이렇게 해서 딱딱 몇 개 정도는 자기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자꾸 적다 보면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자, 그래서 읽어봐요. 공유, 합유, 청유. 그래서 앞으로 뭐예요? 공합청.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볼까요? 그러면 1번에 이제 공유가 나와 있네. 공유 지분 읽어봐요. 각자, 처분 자유. 자, 공유물 보전행위 읽어봐요. 각자 단독. 관리행위는 사용수익의 방법 결정은 지분의 뭐예요? 가반수. 요게 생각이 안 나면 가반수의 가짜하고 관리행위에서 가짜하고 앞으로 관리행위라고 읽으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처분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A, B, C.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거는. 뭐가 보존행위고, 뭐가 관리행위고, 뭐가 처분행위인지 판례에서 뭐다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의미에서. 자, 3번에 공유물 분할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야. 그러면 1인이 빠지면 뭐예요? 그때는 무효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항상 판결이야. 그러면 분할 협의 성립이 돼서, 그러면 분할 협의 성립됐으면 재판상 분할 청구로 갈 필요가 없어요. 분할 협의의 성립에서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읽어봐요. 현대가. 그러면 현대가 이렇게 숙제해 놓는 거야. 현이 뭐라고? 현물 분할 안 되면, 대금 분할 안 되면, 가격 배상 무슨 선택이? 이미 선택이야. 그래서 현대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숙제하는 거 뭐가 생각이 나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뭐예요? 현대계보. 이렇게 해서 한번 딱딱 요 사이를 생각해서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어디로 가? 재판상 분할. 원칙은 현물 분할입니다. 그렇게 이제 A, B, C.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요 부분이 나오면 좀 혼돈을 많이 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합유 나와 있어요. 개죠, 개 알죠? 자, 조합, 이때 조합은 무슨 조합일까요?
아까 배웠잖아, 오전에. 민법상 조합이라고. 민법상 조합은 공유야, 합이야. 합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분, 처분 자유 없어요. 전원의 동의를 요합니다. 합의물 분할 청구권. 그러면 분할 청구 안 돼요. 조합 해산으로 끝나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것도 꼼꼼하게 우리가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다 하나 아까 더 써놔요. 아까 써놨듯이. 아까 수인의 신탁재산. 가장 간단한 문제. 자,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다, 합이다. 합의. 그러면 여기 이제 올해 나올 때가 됐어요. 자,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걸리게 돼 있어요. 올해 민법에서 나온 다음에 합의.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신탁등기.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이미 민법에서도 여러 번 출제됐고 등기법에서도 여러 번 출제됐고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합의.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 뭐예요? 오전에 어떤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신이 뭐예요? 신탁등기야. 그럼 신탁등기는 수인의 신탁재산은 그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딱 잘라 먹어줘야 돼요. 자, 3번은 이제 총유네요. 총유는 종중과 교육예산. 그래서 지분 없어요. 그래서 총유물 처분에 관한 정관. 우리나 규약 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약으로도 안 돼요. 자, 사원총회 계리에서 나오네. 대표자, 개인.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원총회 계리에서 공유물 처분. 무효입니다. 이때는 표인 대리가 표인 대리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 연결을 해놓고. 자, 구성은 전원, 오타가 하나 나왔네.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돼. 단체 명의. 요거 한번 잡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하나 더 적어 놓자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특수지역권. 하나 써놔요. 특수지역권. 밑에다가. 자, 특수지역권을 세자로 건치면 뭘까요? 이거 왕따지역권이야. 왕따지역권. 특수지역권. 뭐라고 써놨어요? 인여권이라고 그래. 인여권. 자,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여역지가 없을까요? 성역지가 없을까요? 또 이제 까먹었다. 봐봐요. 이게 뭐예요? 야산이야. 자, 여기에다 풀을 심어요. 방목을 합니다. 근데 마을 주민이 단체성을 떼어요. 마을 주민이. 자,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방목을 하게 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마을 주민이 원래는 여기에 여역지 자리였잖아. 여기는 뭐예요? 성역지자예요. 그러면 여역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이거예요. 여역지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지금 특수지역권은 왜 공동소유 형태랑 연결됩니까? 라고 연결된다면 여기 봐봐요. 마을 주민 무슨 성을 나타내? 단체성을 나타내. 단체성. 그러면 봐봐요.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 이의 권리를 소유하는 게 준공동소유라고 그래. 그러면 단체성을 나타내니까 써요. 이걸 준총이라고 그래.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준총이야. 준총. 기억해둬야 돼요. 준총이야. 자,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뭐가 없다고요? 여역지가 없어. 마을주민, 그러면 총유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결론. 등기 능력이 없다. 써요. 등기 X. 덕주식수.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한번 여쭤볼게요.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거.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거. 아까 뭐 있었어요? 소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자, 특수지역권도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 적용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이라는 거. 우선이 된다는 거. 혹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게 올해 또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봐봐요. 특수지역권에 간단한 문제를 낼 수 있어. 갑자기 우리 형님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려운 문제는 잘 풀어요, 못 풀어요? 잘 풀어요. 쉬운 문제는 전부 다 틀려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봐봐요. 특수지역권의 재산 형태를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야 돼? 준청유 이걸 골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준총이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특수지역권의 재산 형태는 1번에 공유, 2번에 합유, 3번에 청유, 4번에 중공유,
5번에 준청유. 정답은 준청유라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오늘 테마 4번, 테마 5번, 테마 6번 요 세 가지를 문제를 풀어봤던 거예요. 주요 골자로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살을 좀 붙여줘야 돼요. 자기가. 이거는 제가 딱딱 설명한 것을 하니까 자기 걸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다 살을 잠깐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씩 쭉 읽으면 기억이 회생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까먹어서 틀린다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